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근데 좀 원성이 있어요. 네. 아니, 어떤 선생님이 마이 위에, 자켓 위에 팔토시를 매냐. 네. 이걸 좀 벗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뭐 입으라고 입은 것뿐인데 네. 이게 이제 어울리는 게 네. 요거를 이제 마이를 벗고 네. 자켓을 벗고. 네, 그래야 돼 이제 입어야 네. 어울리니까 네. 다음 주부터 제가 좀 관리를 좀 하고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좀 자연스럽게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뱃살을 좀 가리기 위해서 자켓을 네. 벗을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시장의 하락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네. 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미 선물 증시의 커플링 그리고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의 커플링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중국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 나오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왜 빠지고 있는가? 홍콩까지 빠지고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왜 빠지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 지수, 그다음에 CPI, 이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PPI가 이제 8.3 나왔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 CPI 같은 경우도 지난해 11월 달까지 1.5 이상 들어갔다가 최근에 계속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CPI는 1.5를 기록하면서 역시 좀 최고치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스닥 소멸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홍콩 하락이 나왔고, 중국 하락이 나왔고, 우리 역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지금 이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도 앞으로 좋아지면 되겠지라고 본다면은 괜찮을 텐데, 현재 지금 상하이가 락다운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상하이 락다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는 지금도 안 좋은데 상하이가 지금 봉쇄됐으니 더욱더 안 좋지 않겠냐라는 어떤 어떤 우려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은 27,000명으로 지난주 2만 명 계속 나오면서 여전히 또 지금 3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저우시, 베이징까지도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공장인 중국이 다시 한번 멈추게 될 경우에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또 하나 지금도 이제 좀 촉매가 된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중국 상해에 있는 총영사관이 미국에서 철수를 승인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이 철수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로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좀 제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만의 문제인 것인데, 이걸 갖고 지금 미국이 이제 이 영사관을 또 철수하기로 했다고 하니까는 중국이 또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것도 안 좋고, 지금 봉쇄되어 있는 것만 봤을 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지 않고, 또 마찰까지 있다 보니까는 과연 뭐 앞으로 좋겠냐, 이런 우려감이 오늘 중국 시장의 하락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급락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 시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상황과는 좀 별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 종목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 두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낙폭이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시청자분께서 왜 우리는 하락장만 항상 커플링을 보이냐 너무나 속상해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훈을 상승장도 커플링 보고 싶다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증시가 굳건하게 이 악재를 해소하길 바라면서 네. 지수가 오를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간 그 종목 네. 다들 아십니까? GS 글로벌. 네. 축하드려요. 뭐 축하할 것까지는 없고, 네. 왜냐면 이제 사실 뭐 시장이 좀 좋을 때 같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개별주를 말씀드렸고, 결국 이제 지난주에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석탄 제재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이제 이 자원 개발주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GS 글로벌 외에도 제가 넥스트비트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다 급등하고 있는 거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3,2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훌쩍 넘어가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뭐냐면 긴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상하이까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리스크들이 당장 없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지수의 상승보다는 이런 좀 개별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대응했을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도 이렇게 좀 개별적인 종목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는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GS 글로벌도 일단 저는 목표가를 좀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자원 개발주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후성입니다. 결국 2차 전지도 이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해 봉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가 이 공급망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올라갔었거든요. 결국엔 수요가 확인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 중에서 후성을 딱 콕 집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 하나 말씀드렸죠. 그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주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24,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을 봤을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저희 GS 글로벌로 수익 내신 분, 현덕이 덕분에 부자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네. 후성도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후성 종목도 갈 수 있으니까 쭉 지켜보시고요. 그와 함께 오늘 소개될 새로운 종목도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종목 힌트 드릴게요. 네. 원통형 배터리라고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인가요? 네. 지난주에 LG 엔솔 실적이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거의 한 7, 80% 더 많게 나와가지고 지난주 2차 전지 종목들 올라왔던 이유인데 그 핵심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거고 이쪽이 왜 지금 시장의 핵심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배터리 업계가 악재 속에 선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도 이 중국의 공급망,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원통형 배터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LG 엔솔로 증명을 해줬죠. 지난주에 영업이익을 2,589억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1,6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억이 더 넘게 나온 건데 그만큼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이 공장은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멈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유럽 공장은 3월 달에 독일의 기가 팩토리를 새로 열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하이 봉쇄에 대한 악재를 유럽 공장에서 좀 채워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지금 탑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우리 보통 흔하게 보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조그만 소형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배터리들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대형화시켜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중대형 배터리 4680 개발을 테슬라에서 공식화했고 이거를 지금 LG 엔솔하고 삼성 SD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통형 배터리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미 LG 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을 투자해서요. 11기가와트치 규모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배터리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그 배터리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인데 이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올려주셨고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종목이 네. 상신 EDP거든요. 과연 그 종목이 맞는지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네.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비슷했는데
같기는 같아요. 근데 TCC 스틸이 네. 그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였어요?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엔드 유저가 LG 엔솔이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만 봤을 때도 현재의 가치는 지금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너무나 좀 싼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4분기 실적도 최고치를 발표하면서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5,3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56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영업이익 갖고도 지금의 가치는 2,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데 이번 연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400억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연도 이익 갖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를 생산하는데 이게 니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니켈 값이 좀 급등이 났지 않습니까? 니켈까지 급등이 나왔으면은 니켈로 만드는데 손해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원자재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요. 그 원자재 값을 판가에 바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바로 니켈이 아무리 값이 급등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판가로 전가시켜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화하는 원통형 배터리 시장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기존 사업에서도 안정적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가 쓰기 때문에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포장재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TCC 스틸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조정은 좀 충분히 나왔었고 그 조정 나온 자리를 한번 이제 좀 눌림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하락하는 것 치고는 좀 선방하고 있죠.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잘 나와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그래도 수요가 확실한 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정이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세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3,500원까지 전고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이었습니다. 네. 정답을 또 맞춰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목표 주가를 13,5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강한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TCC 스틸 한번 원통형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치만 100조다. 네. 100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지금 그 플레이턴 게임, 그러니까 게임에서 쓰는 가상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금 내는 것만 가치가 100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것이고 물론 이 공급량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세는 KP2이다 그래서 지금 이 돈 버는 게임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자산 총계가 100조가 나왔는데 이 비결이 뭘까라고 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KP2의 시장 규모가 지금 연일 기하급수로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위믹스 기반의 미르퍼 글로벌이 작년에 좀 히트를 쳤었고 이 뒤에 지금 열혈 강호가 히트하고 있죠. 그다음에 열혈 강호 뒤에도 지금 히트작이 계속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지금 이 KP2가 내놨던 그런 가상화폐 규모까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국내 P2E 코인 시총이 100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량 기준 100조 원이라서 물론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100조 원이 유통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유통되는 것으로 같이 따졌을 때 100조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위메이드 자체 가상자산만 5조 원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위믹스만 5조 원인 것이고요. 위믹스 기반 하이게임 코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P2E의 어떤 가상화폐를 국내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열혈 강호 서버가 지금 지난 8일 기준 100개까지 올라온 건데 서버 20개로 시작한 게임이 8일 만에 1일 날 오픈했었거든요. 100개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지났기 때문에 더 늘어났겠죠. 이게 지금 작년에 미르퍼가 세웠던 그 기록을 깰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열혈 강호의 어떤 대박난 모습에 있어서 다른 게임주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관점에서 또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게임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게임주다. 그 100조 원의 가치는 이 P2E다.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룸투코리아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네. 최근에 정말 화제의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M게임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과연 그 종목일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조이시트인데 네. 지금 룸투코리아 열혈강호 다음에 인기가 있을 게임으로 조이시티가 좀 점쳐져 있는 겁니다. 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크리터볼 Z가 P2E 게임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열혈강호를 제치고 게임 순위 1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P2E,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 인기 순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열혈강호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순간적이긴 합니다만은 게임 1위를 기록하면서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이 크립토볼 Z P2E가 이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미르4 그다음에 열혈강호 그 다음에 차기작으로 지금 크립토볼 Z가 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 론칭 전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 5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주사위의 신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어떤 친근함을 좀 더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립토볼 Z는 아직 그 출발을 안 한 거고 이미 오픈한 게임이 있거든요. 이 건십 배틀이라는 P2E 게임 오픈했는데 이게 지금 16일 기준 서버가 33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열혈강호 대비해서 대박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기가 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조이시티가 지금 P2E 게임을 2개나 냈는데 하나는 지금 서버 33개까지 올라오면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크립토볼 Z 같은 경우는 아직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건데 현재 1등인 열혈강호보다도 순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이시티가 어떤 열혈강호의 차기작으로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심하면서 이미 2배 올라온 상황에서 좀 급등락이 심한 건데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 박스권에서 하단에 있죠.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룸투코리아보다는 좀 접근하기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트의 목표 주가가 좀 높네요.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순절 가격은 8,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전해 드렸고 이 외에 사실 한덕이 덕분에 종목은 좋은데 제가 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처리가 너무 힘듭니다. 혹은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해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에서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 좀 대응을 할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